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편의점 앞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내 아내였던 그 사람이 밤 11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숙자들. 그들은 매일 밤 그곳에 있었고 나는 매일 밤 그들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벤치 끝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손질되지 않은 머리카락, 구겨진 종이컵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멈췄습니다. 설마.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가로등 불빛을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 20년 전 이혼한 제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였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죠. 우리는 20년 전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여기 편의점 앞 벤치에서 노숙자로 앉아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절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초라해진 그녀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늘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했던 사람. 남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 그런 그녀가 지금 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손을 내밀며 살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손에 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어쩌면 3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녀가 저렇게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아니, 정확히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20년 전 그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의 빚보증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아이까지 빼앗기다시피 헤어졌는데. 내가 왜 지금 그녀를 걱정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종이컵을 무릎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의 뒷모습. 한때는 제 아내였던 그 사람. 한때는 제 아이의 엄마였던 그 사람. 그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맞는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년간의 세월이 그녀의 처지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다음 날 저녁 저는 같은 시간에 같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갔냐고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될까? 20년이나 지났는데 굳이 내가 나설 이유가 있나?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정말 그녀가 맞는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녀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기억 속 그녀와 어젯밤 본 그 노숙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옷, 같은 자세로. 마치 2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m, 2m, 1m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조금 쉰 듯한 그 음색. 하지만 그 말투엔 어떤 원망도 서운함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잘 지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저를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헤어진 부부처럼. 윤정 당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놀랐죠?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이 동네에 사는 줄은.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걸까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낸다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뭐가 잘 지내? 이게 잘 지내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된 거야? 20년 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5년 가을. 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아내 윤정과 5살 아들, 우리 셋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달랐습니다. 오빠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대요. 제발 한 번만. 결국 저는 윤정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윤정의 동생은 사업 실패로 잠적했고 3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집도 날렸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당신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당신이 책임져. 저는 매일 밤 윤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라고 해. 이대로 보내면 돼. 20년 전처럼.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윤정.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락하면 당신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죠?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으니까.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죄책감, 안타까움.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그녀는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우리를 지켜봤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으니까요. 노숙자가 된 사람이 무슨 수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며칠 후 아들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온 감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편의점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다른 길로 출퇴근하고 다른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25살이 된 아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아, 참. 아빠, 이거 봐요. 준호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뭔데? 학교에서 온 거예요. 졸업 전에 받은 장학금 관련 서류래요. 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투에는 장학금 후원자 감사의 밤 초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금? 내가 장학금을 받았어? 네. 그것도 5년 동안이나요. 몰랐어요? 5년?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5년이라니?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네. 정확히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대학원 1년 차까지요. 등록금 전액이랑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받았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초청장과 함께 후원자 명단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윤재단 마이너스 익명 후원자. 정윤. 윤정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붙잡은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이 재단 정확히 언제부터 지원받았다고? 2020년 3월부터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요. 왜요?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 한 학기에 약 4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800만 원. 5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은 될 겁니다. 5천만 원을 노숙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본 그녀는 편의점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5년간 5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후원한단 말입니까? 아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재단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보이고 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학교 장학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한 날짜에 입금됐대요. 마치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속에 이혼 서류와 함께 보관해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윤정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004년 아들 준호가 4살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때 윤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걸 품은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준호지. 우리 준호가 제일이야. 어린 준호가 물었을 때 윤정이 대답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던 날. 그녀가 준호를 안고 한참을 울던 모습. 아이를 놓지 못해 문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 결국 돌아서서 나갔지만 계단 앞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던 뒷모습. 설마.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다니는 대학교 장학 담당 부서로 찾아갔습니다. 정윤재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재단에서 5년간 장학금을 받았는데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익명 후원자의 신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이것만 알려줬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재단은 단 한 명의 학생만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바로 따님 아니 아드님만을요. 그리고 5년간 단 한 번도 후원금이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연휴 직전엔 미리 입금되었죠. 단 한 명만을 위한 재단.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 저녁 저는 다시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른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여자분 윤정 씨 아세요? 아, 그분? 요즘 많이 아프신가 봐요. 며칠째 보호소에 계신다던데. 보호소가 어디죠?
노숙자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노숙자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아니, 혹시 노숙자가 된 게 최근 일이고 그 전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비어있는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 아니,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부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보호소에서 만난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저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20년이 궁금했으니까요. 보호소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곧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20년간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노숙인 보호소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20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왜 아들한테 장학금을 줬냐고? 하지만 어떤 질문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보호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라는 분 여기 계신가요? 직원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3층 217호실인데 보호자이신가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층 올라가셔서 오른쪽 복도 끝방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떻게요? 의료봉사 오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폐가 많이 나빠지셨대요. 오래 버티시기 힘들 거라고. 3층 217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아픈 소리.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봉사복을 입은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깨어 계세요. 다만, 의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길어야 2~3달 아니 한 달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한 달이요? 네. 더 빨리 입원하셨어야 했는데 본인이 계속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진통제 처방은 해드렸지만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의사가 가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전 편의점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당신. 그녀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 장학금 받은 거 알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물어보려고?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준호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말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거야?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 대답해줘, 윤정. 20년 동안 당신 뭐하고 산 거야?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일? 청소, 식당,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5천만 원을? 그것도 노숙자 생활하면서. 노숙자가 된 건 그녀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오래. 3년 전부터예요. 그 전까진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럼 왜 노숙자가 된 거야?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때문에요. 저는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비? 2년 전에 폐암 진단 받았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준호가 대학원 들어가던 해였어요. 등록금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결정했어요. 제 수술 대신 아이 학비를 내기로. 미친 거 아냐? 왜 그렇게까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엄마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뭔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준호 학교 앞에 가끔 갔어요. 몰래. 멀리서 보기만 했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크더라고요. 많이. 얼굴도 당신 닮아서 금방 알아봤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몰랐어. 하나도 몰랐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숨겼으니까.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라도 준호한테라도. 말하면 뭐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저를 지워버렸잖아요. 준호도 마찬가지고. 이혼한 엄마 빚쟁이 처제 때문에 집안 망친 여자.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윤정.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좋았어요. 당신들이 웃고 밥 먹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제겐 충분했어요. 그녀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혼자서.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짐이 여기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안의 물건들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접혀있던 것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도록 만진 흔적이 역력한 사진. 준호 초등학교 졸업장 사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를 서류. 준호 대학 입학 기사가 실린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20.03 O- 준호 대학 입학. 등록금 380만 원 입금 완료. 우리 아들 대학생 됐다. 2021.09 12- 준호 21살 생일. 멀리서 봤다.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2023.05 20- 폐암 진단. 수술하면 살 수 있대. 근데 돈이 어떻게 하지? 준호 대학원비가 먼저다. 2024.08 30- 오늘 너무 아파서 쓰러질 뻔. 그래도 참았다. 준호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자.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대 남자가 20년간 담처럼 쌓아온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을 데리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 엄마가 20년간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수첩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얼굴도 안 좋은데 준호야, 앉아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내 엄마 기억나니?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요? 갑자기 왜요? 대답해줘.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냥 희미하게 따뜻한 느낌? 그 정도만 기억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엄마 얘길래 엄마가 살아있어?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 윤정.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난 거였어. 이혼했어. 그리고 20년간 혼자 살았어.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마주쳤어. 편의점 앞에서. 그런데 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엄마가 노숙자로 살고 있더라. 노숙자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저는 준호에게 장학금 서류와 윤정의 수첩을 건넸습니다. 내가 5년간 받은 장학금. 그게 다 내 엄마가 준 거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쓴 거예요? 그래. 20년간 내 기록이야.
내가 뭘 하고 언제 웃었고 어떻게 지냈는지. 엄마는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준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20년 3월 5일 제가 대학 입학한 날이에요. 그래. 2021년 9월 12일 제 생일이에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던 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다고요? 멀리서? 그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준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아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준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왜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20년 동안 저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노숙인 보호소에 있어. 폐암 말기야. 의사 말론 한 달도 못 버틴대. 준호가 제 품에서 벗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야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준호야, 진정해. 엄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요? 엄마는 내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해.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봐. 준호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2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왜 미워해요? 제가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요, 아빠. 지금 당장 가요. 엄마 만나러. 차를 몰고 보호소로 가는 내내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응? 엄마가 절 알아볼까요? 저는 5살이었는데 이제 25이에요. 엄마 눈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겠죠? 아니야. 엄마는 알아볼 거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너를 계속 봐왔으니까. 멀리 서지만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아줘. 말은 필요 없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실 문 앞 마이너스 마지막 망설임. 3층 217호실 앞. 준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뭐가? 엄마가 저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제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20년 동안.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쉰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윤정.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윤정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네, 저 준호예요. 엄마 아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오면 안 되는데, 너는 오면 안 되는데. 엄마. 준호가 달려가 윤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 무너졌습니다. 20년간 꼭꼭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몰라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다 엄마가. 한참을 울고 난 후 윤정이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엄마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아빠한테도 저한테도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윤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하면 너희가 편할 것 같았니? 엄마는 너희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이었어. 빚쟁이 처제 때문에 집안 망친 여자. 그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너도 아빠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엄마는 욕심이 생기더라.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고 내가 잘 크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윤정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어.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돈을 모으려고. 그런데 막상 내가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싶었어. 엄마 병원은요? 치료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등록금이 더 중요했어. 엄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윤정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엄마. 뭐든지요. 엄마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줘. 왜요? 엄마는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냥 널 사랑한 엄마로만 기억해줘.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20년 동안 준호 잘 키워줘서. 저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윤정.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윤정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준호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밤 윤정이 제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외면했다는 것을. 밤 11시. 준호는 윤정의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하루 종일 울었던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윤정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잠이 안 와서.
당신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준호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윤정. 일주일 전에 편의점에서 저를 봤을 때 당신 표정으로 알았어요.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였죠. 왜 여기 있지? 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5년 동안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는 장학금. 학교 측도 제 신원을 보호해줬지만 정말 궁금한 사람이라면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도 보잖아요. 준호 통장 관리도 당신이 했고, 그런 당신이 5년간 들어오는 큰 돈을 모를 리가 없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이었어.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 장학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정윤재단이라는 이름을 봤지.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흔한 이름이니까. 그런데 궁금해서 학교에 몇 번 문의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흘리더라. 개인이 만든 일인 재단이라고. 윤정이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준호를 돕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찾지 않았어요? 윤정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왜 2년 동안이나 모른 척 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서웠어. 뭐가요?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내가 당신한테 한 말들 당신 동생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소리치던 것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 만약 당신을 찾으면 그 기억들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 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외면했어. 당신이 도와주는 건 알지만 모르는 척 했어. 그러면 내 죄책감도 덜할 것 같았으니까. 겁쟁이네요. 맞아. 저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2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지금도.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제 눈이 커졌습니다. 2년 전쯤이었나. 학교 근처에서 당신을 봤어요. 장학 담당 부서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걸.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이 눈치챘구나. 근데 당신은 결국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윤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왜? 만나면 서로 힘들 것 같았으니까. 당신은 미안할 거고 저는 또 당신한테 짐이 될 테니까. 그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비겁하게 외면한 거죠. 서로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준호의 잠든 숨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나는 항상 당신을 외면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내 시야에서 사라지길 바랐어. 윤정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뭐? 20년 전 사업 망하고 집도 날리고. 당신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화낼 자격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준호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윤정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학교 앞에서 몰래 볼 때 당신이 준호 손잡고 걷는 거 봤어요. 준호가 뗐을 때도 아플 때도 당신 혼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미안하기도 했고,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잘 키워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요.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근데 정작 만나지는 못하고. 윤정이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뼈만 남은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응? 후회해요? 뭘? 20년 전에 저랑 이혼한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당시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불행해질 것 같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불행해질 걸. 혼자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나았을 것 같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랑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낼 걸. 혼자 20년을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한참 후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요. 뭘? 제가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이라고 했죠? 진통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기 환자한테 쓰는 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윤정이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아들 얼굴 봤으니까. 당신도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미련 없어요. 윤정. 근데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뭔데? 남은 시간 동안. 윤정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2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좋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다시 가족하자. 윤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지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만은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으니까. 그 후 3주간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실에 왔고 저는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마지막 부탁을 꺼냈습니다. 3주 후 윤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꺼냈습니다. 나 대신 우리 아이를 평생 안아줘요.
그 후 3주간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준호는 대학원 수업이 끝나면 매일 병실로 왔습니다. 저녁도 거기서 먹고 밤늦게까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대학 생활, 꿈 이야기까지. 저도 회사가 끝나면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윤정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곁에 있을 때면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농담을 하면 조용히 웃었고 제가 과일을 깎아주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래요. 준호가 핸드폰으로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게 엄마 그림이었구나. 너 그림 진짜 못 그렸었네. 엄마, 저 나름 열심히 그린 건데. 알아. 우리 준호 최선을 다한 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20년 전에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윤정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윤정, 병원으로 옮기자. 여기는 시설이 부족해.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여긴 조용하잖아요. 당신이랑 준호만 볼 수 있고 병원 가면 또 혼자일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아니 며칠 안에.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비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2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을 겨우 3주 만났다고 보낼 준비가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병실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다가가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아파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거. 준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요? 20년이나 있었는데. 준호야. 엄마가 혼자 아프고 혼자 힘들 때 저는 뭘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빠.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먼저 잠든 후 윤정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 깨어 있었어? 잠이 안 와요. 요즘 계속 그래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제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무슨 부탁? 윤정이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엄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죽고 나면요. 준호가 저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윤정. 준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엄마 생각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긴 조금만 해주세요. 가끔, 정말 가끔만.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전해주세요.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준호는 너를 기억해야 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엄마였는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니에요. 윤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못난 엄마였어요. 20년 동안 곁에 없었던 자격 없는 엄마. 윤정아. 저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최고의 엄마야. 2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지켜봤어. 멀리 서지만 한 번도 놓지 않았어. 자기 목숨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어. 그래도가 아니야. 이 세상에 너만큼 아들을 사랑한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윤정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윤정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였을까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어. 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말해봐. 나 대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평생 안아줘요. 제가 못 안아준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없을 시간 동안 대신 안아주세요. 윤정. 준호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가 그리울 때 당신이 대신 안아주세요. 엄마처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그리고 윤정이 잠깐 숨을 고르고는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직접 말해. 아직 시간 있어. 아니에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면 준호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차라리 당신이 나중에 준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말해주세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무슨 소리야? 저 때문에 20년 고생했잖아요.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날 밤 윤정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준호가 깨어나 엄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윤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말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괜찮아, 엄마 행복해. 그녀의 손이 준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준호 엄마 자랑이야. 엄마. 사랑해 많이.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윤정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3시 47분. 윤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던 그 온기를 남기고. 준호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정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직원 몇 명, 의료 봉사자들, 그리고 저희 부자뿐. 준호가 영정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20년은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사셨죠? 마지막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행복했다는 것을. 마지막 3주간만큼은. 그리고 그 3주가 그녀에게는 20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영정 사진 속 윤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에 가족으로 만나줘서. 마이너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저는 윤정이 살던 마지막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20년간 그녀가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의 방에서 발견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2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숨결로 남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엄마 수첩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다녀올게. 네, 아빠.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아니야, 내가 사올게.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맙습니다. 준호의 대답이 힘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알려준 주소. 윤정이 노숙자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월세방.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미리 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좁은 공간.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 이곳에서 윤정은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방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뿐.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 아니, 사진이라기보단 신문 스크랩, 프린트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 중학교 입학 기사, 고등학교 축구부 단체 사진,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대학원 합격 발표 화면 캡처. 모든 순간이 20년의 모든 기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윤정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02 15- 준호 초등학교 졸업. 키가 많이 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2015.03 2- 준호 고등학교 입학. 교복 입은 모습이 의젓하다. 우리 아들 멋있어. 2020.03 5- 준호 대학 입학.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8월. 준호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SNS에 올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적힌 글. 준호야, 엄마는 이제 곧 못 볼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봤으니까. 엄마 소원 다 이뤘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마이너스 2006년 1월 1일, 준호에게 마이너스 2010년 9월 12일 준호 생일, 준호에게 마이너스 2020년 3월 5일 대학 입학.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0년 3월 5일자 편지. 준호가 대학에 입학한 날. 준호야, 오늘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 엄마는 멀리서 봤어. 입학식장 뒤편에서 내가 아빠랑 손잡고 걷는 모습, 친구들이랑 웃는 모습 다 봤어. 엄마는 내 곁에 없지만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대학 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엄마가 못해준 것들 내가 스스로 찾아가길 바라.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나면 하늘을 봐줘. 엄마가 거기서 웃고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왜 그래요? 준호야. 저는 상자를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내게 남긴 거야.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20년 동안 내게 쓴 편지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지만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0년 9월 12일 준호의 10살 생일날 쓴 편지. 준호야, 10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오늘도 너를 멀리서 봤어.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던 모습 정말 행복해 보였어. 엄마가 곁에 없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엄마는 내가 그렇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생일 선물은 못 주지만 엄마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준호가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 있어. 뭔데요? 엄마 대신 아빠가 널 안아달라고. 평생. 준호가 제 품에서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빠,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준호야. 나도.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준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아빠, 첫 월급 탔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산소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윤정의 묘비 앞에 섰을 때 준호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엄마가 주신 장학금 덕분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아빠 모실게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꼭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도 묘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윤정아, 약속 지키고 있어. 준호 잘 키우고 있어. 고마워. 우리에게 돌아와줘서. 마지막에라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누군가 우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1년 전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그래 간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제 곁에 없어도 엄마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거요. 준호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가슴 속에 엄마가 저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프지만은 않아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했을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 대신 우리 아이를 평생 안아줘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준호가 외로울 때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윤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조금씩 천천히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바라던 대로 어느 날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와주세요 했더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표가 술술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엄마가 도와준 거야. 진짜요? 그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셔서.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028년 가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하지만 신랑 측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 윤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식이 시작되기 전 준호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엄마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준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닮은 사람 만났어요. 따뜻하고 강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워요. 내가 뭘? 제 곁에 있어줘서요. 엄마 대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랑 아빠 덕분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아빠는 그 사랑을 지켜줬고요.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예요. 제 아내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잘 컸다, 준호야. 정말 잘 컸어.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산소 가시면. 뭐라고? 아들 잘 키웠다고. 자랑스럽다고. 2031년 봄.
준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우.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준호야.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에 넣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정아, 보고 있니? 우리 손주야. 내 이름을 물려받았어. 내가 준호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줘서.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윤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윤정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윤정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모두. 준호는 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야. 손주도 잘 크고 있어. 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묘비 앞에 앉아 말을 하다 보면 윤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잘 키워줘서.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당신들을 지켜볼게요. 어느 봄날 오후. 저와 준호 그리고 윤우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윤우가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빨리 와요. 준호가 아들을 쫓아가며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순간 윤정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준호와 윤우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녀. 윤정아, 보고 있니?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준호는 행복해. 그리고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윤정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아들 곁에 있어줘서.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니까. 엄마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결로, 온기로,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엄마의 희생과 한 가족의 재회, 그리고 사랑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곁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준호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준호지. 우리 준호가 제일이야. 언제나 영원히.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숨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